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의 종잣돈이 없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종잣돈을 모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벌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반드시 해보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소액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은 부동산은 몇 억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명목적인 가격만 고려하면 말이죠. 지금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도 몇 억을 구가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레버리지를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라는 막강한 레버리지가 있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차익만 몇 억에 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2천만 원 안팎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부동산은 전국 어딘가에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매물들을 좋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적은 자본으로도 유의미한 자산 증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보다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부자 되기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투자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쉽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책 등을 읽어보아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언어는 쉽고 평이한데 반해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은 은둔 고수나 현자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내 성향이 누구와 더 가까운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곳에서 번 돈은 변동성이 낮은 곳에 묻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들의 야전사령관으로 공인받은 박세익 전무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죠. 불에서 번 돈은 흙에 묻어야 한다. 주식의 고수조차 변동성에 무한히 올라타 살아남을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으로 거래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광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느리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초보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찾느냐고요? 매매지수가 최근 몇 년간 하락한 지역 중에서 전세지수가 횡보하다가 상승 전환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입지의 아파트 대비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 투자하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부동산 스터디 카페 네임드인 시크릿 브라더는 이러한 입지를 찾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좋지만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면 투자 가능합니다. 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기준은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입니다. 특히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은 기존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건설사는 반드시 모든 물건을 분양해야만 하기 때문에 판매에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 현상이 미분양이고 청약 경쟁률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게다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미분양 추이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지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까지 감소 전환한 상태인지 확인한다면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파악하는 기준은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란 그해 얼마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지를 말해주고 인허가 물량이란 향후에 그 지역에 신규 주택이 얼마나 공급 가능한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거나 금방 소진된다면 아직도 시장에는 추가 수요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향후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 물량을 파악할 때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의 물량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동반 하락한 지역 중에서 전세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지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해당 지역이 충분히 하락 조정이 된 이후 대장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시작되려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타이밍이 해당 지역의 최적 매수 타이밍이라고 시크릿 브라더는 강조하고 있으니 최저점을 잡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단계가 거시적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찾는지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입지가치 대비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입지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지역의 학군지와 선호시설 등의 분포, 아파트의 평형대 등을 따져가며 비슷한 비교 대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 서로 비슷한 위치
위치의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참고했을 때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혼자 그만큼 오르지 못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5차 필터링부터 7차 필터링은 4차 필터링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대별로 아파트들의 분위지도를 그려보고 선호 입지를 학군과 상권별로 정리해보고 이 중 내 투자금에 맞는 최적의 물건을 결정하는 것이죠. 특히 1차에서 4차 필터링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수많은 부동산 뉴스와 유튜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명확한 기준점이 생길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몇 년간 미친 것처럼 폭등해 왔습니다. 현재 잠깐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락을 말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당분간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요원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의 미분양은 그 신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죠. 이대로라면 신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동안 주거는 계속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혼자 버는 근로소득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의 양과 속도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사업체 혜택 축소, 대출 규제 등 수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충분히 잘 알아보고 투자한다면 세금 부담을 뛰어넘는 자산 증식을 가능케 해줄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사이클을 통해 자산 규모를 불려서 서울에 입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거주와 투자를 전략적으로 분리해보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월세를 살면서 또한 자본금을 이용해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15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받기도 어렵지만 40%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9억에 육박하는 돈은 자신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죠. 청약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경매나 공매는 훨씬 부담이 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 마련한 일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반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래 비용이 크고 일생에 한번 접근할까 말까 한 분야이다 보니 부담이 적지 않죠.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적지 않은 차익을 남기고 또 그동안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훈련해 볼 수 있다면 이 사이클을 몇 번 반복했을 때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 내가 살 곳 한 채를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는 것은 덤이겠죠. 중요한 거래에서 최소한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갭 투자라는 단어는 투기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 중에서 실제로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이 인식이 더욱 강해졌죠. 하지만 시장의 전세라는 상품은 대부분 갭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감수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자가 없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거나 아니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시장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시세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도태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수용할 만한 가격만 시장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갭 투자라는 어감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시크릿 브라더님은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독학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책 한 권만 잘 소화하더라도 웬만한 유료 강의 이상의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유튜브에서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던 내용들이 엑기스처럼 모아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잘 소화해서 소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